국세청이 지난해 11월 CJ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는데 스위스 미신고 계좌를 포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CJ그룹의 해외 계좌 이슈를 통해 또 손자 유학비를 보내는 경우 과세되는 상황과 비과세되는 사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 국세청 조사 사국이 CJ 이재현 회장의 약 260억 원 규모 미신고 해외 계좌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계좌는 스위스에서 관리되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이를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역외 탈세 가능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 자산 미신고의 경우 과태료뿐 아니라 조세 포탈죄로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주목되고 있는데요. 요즘 해외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외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 사업상 자녀 유학 혹 이민 준비로 재산을 해외로 이전시키는 일이 많아졌고요. 관련 상담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해외 자산 취득 시부터 상속 시까지 지켜야 하는 의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해외로 달러를 반출할 때 신고 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로 10만 달러 이상 반출하는 경우 국세청에 외화 반출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24년도 한도가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향되었고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한 번에 10만 달러일까요? 아닙니다. 1년 기준 10만 달러입니다. 또 이렇게 매년 달러가 반출돼서 해외 계좌에 돈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외 금융 계좌를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금액 기준을 연간 하루라도 잔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매년 6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토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루라도 잔액이 5억을 넘는 경우입니다. 말일에 5억이 아니므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미신고를 만약에 하면 누락 금액의 10% 과태료거나 고의 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점은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계좌가 아니더라도 해외 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취득한다면 이것도 매년 해외 법인 상황에 대한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 고객 중에서도 대상 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항상 신고 기간에 해외 법인 자료를 받아서 신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미신고 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국세청은 이런 해외 자산을 어떻게 찾아내고 관리할까요? 첫 번째, CRS라고 OECD가 주도한 국제금융정보교환 제도로서 100여 개국 이상이 참여 중에 있는데 국세청은 이 CRS를 통해서 해외 계좌 및 금융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확보하고 있고요. 두 번째, FATC라는 것으로서 미국 국세청과 정보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해외 이주자 통합 조회 시스템으로 국세청이 해외 이주자의 자산 이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으로요. 해외 송금 내역, 계좌 거래, 부동산 구매 정보 등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시 세무사를 통해서 해외 재산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상의하셔서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해외 재산 신고에서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의뢰인 중에서 중국에 재산이 있으신 분이 있으셨어요. 근데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시다가 다행히 연락되는 관리인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 통해서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사실 코로나 때여서 저희가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입국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중국에 계신 변호사분을 소개받아서 그 재산을 평가해서 그 공증받은 자료를 보내주셔가지고 그거를 번역해서 국세청 제출했던 기억이 있네요. 손자 유학비가 증여세가 되냐 안 되냐 이 부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과세되는 경우에 한번 보시면 직계 존속이 유학비 명목으로 자금을 증여했는데 명확한 사용 내역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 해외 학비 외에 생활비, 재산 구매 비용으로 또 사용했다 이러면은 과세가 될 수가 있고요. 유학비가 과도하게 지급됐다 그러면 재산 증식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돼서 또 과세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되는 경우는 뭐가 있냐면 직접적인 학비나 기숙사비, 정당한 교재비는 증여세 대상에서 이제 제외될 수가 있죠. 24년도에 세무조사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시민권자셨는데 미국에 다 같이 자녀, 손자가 미국에 살고 있는 경우죠. 그런데 아버지 자녀가 대학 교수셨어요. 대학 교수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소득력이 있으신데
할아버지가 이제 유학비 이제 자녀 손주의 그 유학비를 다 대주셨거든요. 그 대주신 거에 대해서는 과세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생계를 같이 하지도 않을 뿐더러 어느 소득의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는 소득 수준이 되는데 그걸 할아버지가 내준다는 게 이거는 실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고요. 또 과세가 안 된 사유는 실제로 아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좀 부족했고 한국에 있을 때 실제 실거주를 같이 했습니다. 실거주를 같이 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실거주를 정확히 이제 소명을 했고요. 구세청에.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나갔다 하더라도 아들이 그 감당을 할 수가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유학비를 내준 거에 대해서는 구세청도 비과세로 인정을 해준 그런 24년도 케이스가 있는데요. 손자 유학비에 대해서는 물론 생계를 같이 하느냐 안 하냐도 중요하고 자녀의 소득이 그 유학비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CJ 세무조사사를 통해 해외재산 신고 의무와 국세청의 해외재산 관리 시스템을 한번 알아봤고요. 또 손자 유학비 증여 시 과세와 비과세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나눠서 설명드렸습니다. 상속 시 그 해외 재산이 있다면 세무사 꼭 상담하시고 신고하셔서 세무 리스크를 꼭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쉽게 이해하고 걱정 덜어봐. 세금 문제도 쉽게 접근해봐. 로엠 파트너스와 함께하면